60분 플러스 한 20분 정도 되니까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개를 많이 넘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게 좀 걱정이고요. 지난번 이 강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로 타클라마칸 사막, 이제 우리가 보통 서역이라고 할 때, 서역은, 초기에 말한 서역은 천산산맥 안쪽을 서역이라 원래 그렇습니다. 네. 서역 여행 간다 그럴 때, 뭐, 페르시아를 가고 인도 가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 좀 혼란이 일단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산맥 안쪽, 곤륜산맥 안쪽이다 할 때, 요즘 신강성, 예, 중국의 신강성. 이 신강성은, 중국 그 청나라 시기에 편입한 지역들이에요. 원래 그 지역이 중국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시기에 따라서 늘 바뀌어왔다. 이제 대표적인 곳이 토본 같은 곳. 지금은 티베트라 그러죠. 여기는 이분들도 기마민족이고 전형적인 전투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성하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당나라 제국이 약할 때다 그러면 장안까지 성을 빼앗아 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역이란 개념은 원래는 좀 더 좁은 영역, 천산산맥 안쪽, 지금의 중국 국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점차 상황 변화에 따라서 서역이란 개념이 좀 더 확장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좀 확장한다 그러면 지금의 중앙아시아에서도 약간 동쪽, 나중에 이제 가장 넓게 본다 그러면은 뭐 지중해 연안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조금 무리스러운 이야기 같아요. 예, 오늘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창국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겁니다. 예, 쭉 그 장안에 출발해서 양주, 지금의 무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감주를 거치고 이때 통과할 때는 양주의 불교 지도자들이 또 젊은 두 분 스님이 동행을 했다고 했어요. 동행을 해서 나중에 과주까지 와가지고 사주, 도낭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도낭 전에 과주까지만 갔어요. 왜냐하면 이미 도낭은 또 다른 벌써 국경적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통제가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주란 곳에서 지금도 지역명이 같습니다. 예. 과주란 곳에서 지금 기차를 타면 보통 여행 가실 때 뭐 도낭 나중에 우르무치로 보통 가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르무치로 가는 그 기찻길 이게 북으로 가는 그쪽 출발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과주에서 강을 건넜다 그랬어요. 강을 건널 때 호인이 도와줬는데 막상 첫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봤더니 무기를 들고 이제 그 무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뭐 칼을 들었다 뜯다 하는데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호루아라는 그 강을 건널 때 뗏목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기록에는 나무 다리를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네,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을 만들거나 했을 때는 도구가 연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적인 뭔가 연장을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이 석타반이라는 사람이 첫날 밤에 현장 스님에게 뭔가 위협을 갈까 말까 이런 상황을 좀 분명히 했던 것 같고요. 그때 현장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좌선하시고 관음 정돈을 하셨다 그래요. 다음날 석타반이라는 그 이제 제자죠, 일종의 제자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행은 갈 수 없습니다. 살아서 갈 수 없습니다. 스님이 가다가 중간에 5봉화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봉화대를 통과하다가 걸리면 저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5봉화대를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아니, 첫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건너뛰고 5번째 피하고 그 다음에 출발을 했는데 물주머니를 잃어버렸고 뭐 쭉 이 과정을 해서 2호라는 곳까지 갔다 그랬어요. 여기가 함이라는 곳, 함이과 멜론의 일종입니다. 수박이라고 하는데 멜론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도착을 했는데 중국 스님들 만나죠. 작은 자리를 갔는데 이 나라 왕은 당연히 이 사람을 현장 스님이라는 이게 만만치 않은 스님이 오셨으니까 모시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호국에 왔던 고창국의 사신단이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돌아가자마자 고자질을 하죠. 예, 불교 좋아하는 왕한테. 그러니까 국문대가 당장 스님 모시고 와라 해서 파견을 합니다. 사신단을. 그래서 고창국에 오셨고, 고창국은 오늘날 어디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투르판, 포도로 유명한 곳. 그 다음에 서유기의 그 불의 땅, 파초선이 등장하고 하는 그곳입니다. 예, 이곳에 오셔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바로 이 부분까지 말씀드렸을 거예요. 출발하려고 하는데 못 가게 온갖 협박을 하죠. 예, 여기에 같이 삽시다. 만일에 고집을 하시면 장안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단식을 3일간 하시고, 그러면 나 여기 죽겠다. 그러니까 예, 왕이 이제 포기를 하죠. 그러면 귀국하는 길에 꼭 3년간 와서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청을 드리고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 출발해요. 그 내용까지 이제 뒷부분까지 쭉 정리를 했습니다. 259 중간에 마카연적이라는 곳에서 이쪽,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도낭인데요. 이쪽이 이 위쪽 더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예. 원래는 도난 코스 또는 옥문관 코스로 정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 천사산맥을 기준으로 해서요, 위가 천사북로, 밑에가 천사남로, 타크라마칸 기준으로는 위에가 서역북로. 그러니까 서역북로는 천사남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역남로. 이거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서역남로는 일찍이 이게 많이 폐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물론 현장에서 귀국할 때는 서역남로로 오시긴 합니다. 네. 그만큼 힘들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요. 원래 이쪽으로 가셨을 때는 천산북로로 가실 걸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은 현장 스님이 또 제자를 통해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호 루트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천산북로로 가는 게 쉬워요. 길이 다릅니다. 실크로드 하면 의뢰 그냥 투르판 생각하시거든요. 이거 굉장히 힘든 코스예요. 그런데 2호에서 천산천지라고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에 천지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천산천지는 원래 여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있는데 이게 천산산맥의 다 이 북쪽으로 해서 북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중가르 분지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코스가 있어요. 이것은 초원 쪽으로 타고 가는 길입니다. 때문에 훨씬 편해요. 이 길을 놔두고 여기를 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뭐 당연히 정보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에서 천삼남로를 타게 됩니다. 천삼남로를 타게 되기 때문에 많이 바뀌어요, 코스가. 그리고 상상을 해볼 때 이렇게 천산남로로 왔다 하더라도 카슈가르라는 지금 타클라만사마 끝허리 지역이 있어요. 카스라고도 합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근세 요충지기도 해요. 카스로 해서 지금 보통 인도로 넘어가는, 파키스탄 넘어가는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카라코람 하이웨이. 보통 이 코스로 다 다녀요, 지금도. 이 코스로 가는 게 단거리 코스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코스를 또 택하지 않았어요. 이건 뭔가 약간 미스테리한 게 있는데, 중국 학자들 간에도 현장 스님이 뭔가 서돌궐, 칸을 염두하면서 뭔가 코스를 짜지 않았을까라는 주장도 있어요. 다만, 고국에 돌아왔을 때 당과 돌궐이 어떤 관계입니까?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뭐 돌궐이 어쩌게 자기를 좀 도와줄 거 이렇게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당태종께서 황제께서 펼치신 은덕을 통해서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뭔가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고창으로 갑니다. 투르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분지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숨막히게 더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언기라는 곳을 갑니다. 언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를 볼 때 두 번째 국가예요. 이 보스통호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호수가 있습니다. 선산 산맥 흘러온 그 물들이 고인 곳인데요. 지역적으로 살만한 지역이겠죠. 보통 이 지역들은 한 코스를 넘어갈 때 400km에서 한 600km 사이 정도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 굉장히 힘들겠죠. 하나 넘어가고 잠차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뭐 지금 열차가 놓여 있긴 하지만요. 예, 언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굴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쿠처입니다. 이거 쿠처. 예, 쿠처로 갑니다. 그 다음에 발륵가국. 이게 이제 국가 개념 올 때는 천사산을 넘기 전에 마지막에 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미지를 쭉 한번 그려보십시오. 천산산맥 상기슭을 따라간다. 상기슭은 뭐냐? 천산의 물줄기가 모이는 오아시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 오아시스들은. 근데 이걸 천산산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다양한 광개수로 기술을 고대부터 발전시켰어요. 이것은 이 지역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란 지역에서 넘어온 기술입니다. 키워드를 정리한 겁니다. 뭐 자세한 소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억하실 건 세 명이 붙어요. 일꾼 얼마 붙고 말 30필요한 좀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1000살 넘는 말 30필 줬다? 아마도 당나귀가 결합이 됐을 거예요. 당나귀가 훨씬 더 강해요. 말은 강하지가 않습니다. 기마족이 산을 타고 넘어와서 공격했다는 것을 역사서에서 보면 대충 이건 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때문에 이 말은 가축으로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악인이 같고요. 승력 상당히 많죠.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어떤 불교를 믿는가를 좀 보시라는 겁니다. 소승 설일체 유부예요. 이때가 7세기죠. 7세기인데 우리가 배웠던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불교 국가 북쪽, 동쪽 대승, 남쪽, 동쪽 소승. 이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죠. 학교에서.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쭉 좀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소승이 좀 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남쪽 지역은 또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상황이 있고요. 구차국으로 가는데 규모가 훨씬 크죠. 북쪽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중요한 요충지 그러면 굴지국입니다. 여기는 유명한 여기 출생지인데요. 구마라 지바. 현장 스님과 쌍벽을 이루는 역사적으로. 구마라 지바는 구역, 현장 스님이 신역. 구마라 지바 이전의 역은 고역이랍니다. 옛 고자. 구마라 집을 통해서 중국의 불교사가, 동아시아 불교사가 새롭게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현장 스님이 종수로는 더 방대하게 했지만, 그 유형, 경전의 카테고리를 보려면 오히려 구마라 지바가 좀 더 넓습니다. 근데 구마라 지바의 번역은 거의 완벽하다 그래요. 그 인도권이라든가 음률까지 암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완벽하게 했는데 그분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출신 자체가 서역 출신이에요. 이쪽이죠. 인도 이미 유학을 갔다 왔죠. 주변 국가로부터 이미 수십 개국의 언어를 마스터했다 그래요. 그런데 잡혀와서 우리가 그 고구려 역사와 관계되는 뭐 다 인물들입니다. 전진이라든가 양자가 붙은 나라들, 뭐 서량, 후량, 북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주로 하서 지역과 관련된 장안서부터 하서 지역과 관련된 그 요동치는 시기에 5, 16국 시기에 이 시기에 구마라 지바를 얻기 위해서 구차국으로 멸해버립니다. 물론 다른 전략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멸하고 구마라 지바를 강제로 끌고 와요. 강제로 파괴를 시키고 술을 먹여서 일부러 부부관계 맺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돌아온 곳이 바로 양주쯤 왔는데 원래 여광이 속했던 그 나라가 망했다 그래요. 칼지국 없잖아요. 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을 무일한 지역, 여기에 묶여버려요. 근데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 입장에서는 어쨌든 파괴를 했거나 안 했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경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게 있을 텐데, 사명이라는 게. 이 15년 동안 양주 방언, 중국의 고문, 우리 표현대로 하면 사상경, 중국에는 사상경 표현이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 다 또 역시 마스터를 해요. 예, 그리고 또 뛰어난 중국 제자를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을 봤을 때 이미 장안에 도착하기 전에 역경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 예, 도착하신 다음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체계예요. 이전에는 주로 개인이 번역했거나 일부가 지원했다면 이때는 500명, 1000명, 많이는 2000명까지 경전을 번역을 할 때 붙어서 합니다. 공부도 하고요. 이걸 보통 한 4단계를 거쳐서 완벽한 과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하는 현대 시스템보다 훨씬 더 집약적이고 총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구마르 지바의 임무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체국을 생각할 때는 키질석군만 기억하지 마시고 구마르 지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굴지국에 출발하셔갖고 그 발르가국에 오셨고, 여기는 좀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적죠. 포메디사인 천산산맥 최고봉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고대에는 아마 기준을 정확히 잡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높이가 설령 조금 낮다 하더라도 어떤 걸 영산로 삼냐 기준은 지금의 높이 개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한텐그리봉, 칸텐그리봉이라고 표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정령의 왕이라는 곳인데요. 그리봉 하나씩 좀 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칸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드렸는데, 크다, 넓다, 높다, 숭고하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한강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 탱그리를 한자로 표기하는 게 단군, 단골, 그러니까 제사장, 신인, 세습에 이루어지는 종교 지도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텐그리봉은 사실은 굉장히 친근한 어원이고, 이것은 몽골부터 지금 시안산맥이라고 바이크로스 옆에 있는 이 지역부터 지금 청해성 지역, 이 지역까지는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한텐그리봉과 포메디산 중간을 넘었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하고요. 베델고개라고 하는 곳, 이곳은 그 옆에 지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학자들이 보통 정확히 비정을 못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고개를 넘어서 대청지라는 곳을 가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호수라고 하고, 제주도에 한 3.5배 정도 되는 약간 염기를 띠고 있는 호수예요. 근데 겨울에도 멀지 않기 때문에 열해라고도 하는 곳이고,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오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오래전에 이미 갔다 온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곳은 구소련의 피서지, 우주인들의 피서지이기도 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상고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또 유적지들 있는 곳, 이곳을 통과해서 드디어 서돌골 황제를 만납니다. 야부가 칸이라고 하는 황제를 만나는데, 이 고개를 넘을 때요, 13명에서 14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사망을 하는 거고요. 가축도 한 65%이 정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서유기 이야기할 때 그 삼장법사는 약간 청소년 표현대로 약간 띨띨한 좀 이런 캐릭터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 고난을 겪게 되는데, 실제 상황은 그보다 더 있으면 더 있지 결코 서유기보다 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따로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교재를 나중에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키질석굴입니다. 키질석굴 앞에 물론 상상입니다. 구마라 지바의 상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충의 그 내용들입니다. 이건 교재에는 없습니다. 네. 9세에 유학을 하는데, 유학을 한 곳이 계빙국이라는 곳이에요. 네. 나중에 잠깐 나올 것 같은데요. 카슈미르라는 지역 하시면 아시겠습니까? 인도, 중국, 파키스탄이 지금도 분쟁 지역이기도 하고요. 역시
세 개의 몇 대 손가락에 꼽히는 아름다운 분지죠, 분지. 세계 테마기행 같은 데 보면 단골로 나오는 그 지역으로 하는데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제4차 결집을 했던 불교 사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일찍이 고대 국가가 성립됐던 곳이기도 하고요. 좀 엉뚱한 이야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뭐 책에도 나온 그 자료들이 있지만 그 지역에 가면은 자기들이 예수의 몇 대 자손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또 예수님의 관, 무덤이라고 하는 곳도 실제 그분들 주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 국내 기독교 내에서도 인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아시겠지만 13세 이후에 행적이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게 압축되어 있는 곳으로 유학을 가시는데 누구랑 가냐면 비구니인 어머니하고 갔어요. 좀 이상하죠? 원래 천축국에 어느 나라인지 비정은 정확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천축국에 대대로 재상을 했던 집의 아들이 출가를 하는데 이 출가한 사람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쿠처로 옵니다. 쿠처로 오는데 공주가 반해요. 그러니까 공주의 오빠가 사실 강제로 시키다시피 합니다.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발 때부터 역경이라는 것을 이미 DNA를 받고 태어났던 분인데 9세에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 키질사쿠 관련돼서 한낙연이라는 분인데 우리 뭐 자료들 보면 조선족이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 조선족이라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동포, 때로는 뭐 중국 동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국경이 분할되기 전이었다면은 그냥 뭐 우리 한국 사람이 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1940년대 후반에 이미 중국 내에서는 중국의 피카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른바 대미술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프랑스를 갔다 오시기도 하셨고요. 이분이 모사, 그러니까 석불이 있으면 이걸 모사를 안 해놓으면 변형돼 버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이 과정을 이분이 다 하신 겁니다. 물론 뭐 대단한 그 찬사를 받았다 그래요. 원형보다 더 아름답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주로 키질과 그 다음에 도낭석굴과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1947년인가? 50세 되던 해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존운동을 했습니다. 석굴이 이때만 해도 엉망이죠. 서양 그 못된 서양 사람들 막 석굴 통째로 뜯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압축기로 해가지고 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이미 20세기 전으로 해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존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과 관련된 유품들을 지금도 여기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1940년, 아니 45년 이즈음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재에 대한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당장 밥 세 끼 먹고 사냐, 죽느냐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 공헌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청지 쇠업성까지 갔다 왔까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야부각한을 만납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코스의 중간 지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발록가곡 지도는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다시 출발합니다. 제가 추정하는 곳입니다. 북쪽에 한텐그리봉이 있어요. 남쪽에 아까 포베디산 얘가 좀 더 높습니다. 근데 사실상 연결되어 있어요. 때문에 과거 기록에 두 산의 중간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성립이 저는 불가능하다 보고 이 코스는 할 이유가 없어요. 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하지만 그런데 대충 4,200구지 정도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위성지도를 가지고 쭉 추정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 현장 스님이 남겼던 기록과 거리치를 환산해 가지고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기존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지점 정도 잡고 있어요. 근데 우회로의 그 계산을 해보면 그건 좀 맞지가 않습니다. 쭉 돌아서 쇠업성까지 갑니다. 쇠업성은 서돌골, 원래는 돌골이 강력했죠. 분열이 됩니다.
보통 초원 그 기마민족은 외부 세력이 쳐가지고 깨진 역사가 별로 없어요. 자기 분열 잘해요, 이 친구들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보통 깨집니다. 예. 약간 달라요. 이 정주 문화권과는 이 사람들은. 예. 그리고 또 계승이 막내한테 가는 이 독특한 또 전통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동돌고 서돌골이 깨지면 서돌골이 훨씬 더 커요. 초기에는 막 밀렸습니다. 그런데 야부가 칸이라는 사람이 집권하는 시기, 현장스님이 가신 다음에 얼마 있다가 사망합니다. 예. 집권하던 시기에 최대 강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영향을 미쳤고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권역까지 영향을 미쳤던 지금의 파키스탄 직전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러니까 일종의 대제국이다 보시면 돼요. 우리는 당나라를 생각하는데 여기는 엄청난 더 넓은 초원을 갖고 있었던 제국입니다. 이 제국을 지배했던 왕이 원래는 지금의 타클라마칸산 우르무치 서쪽 지역, 지금 여러분들이 지명이 우르무치에 익숙하신가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우르무치 서쪽 지역이 세계 3대 초원이 있어요. 초지가 좋은 곳. 이쪽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돌골과의 관계 또는 당의 팽창과의 과정이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데 수도를 옮깁니다. 소엽성으로. 이쪽으로 현장을 가세요. 여기서 고창국의 의형제를 맺던 형님이 도와줬던 것처럼 통역사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가는 과정이 됩니다. 중간에 뭐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요. 뭐 그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가는 곳이 그 천개 우물. 꼭 우물만 그러겠습니까? 물이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지역,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죠. 이쪽으로 가서 나중에 다음 지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쭉 지나갑니다. 이 나라가 뭐였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달라사성, 여러분들이 탈라스 전투는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래 지금 소개를 한 겁니다. 이 탈라스 전투를 했던 입구예요. 탈라스 강이라는 입구 쪽 지점입니다. 통과하다가 묘하게도 중국인들이 사는 작은 성이 있었다 그래요. 한 300명 정도가. 뭐 서돌골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데, 행동은 돌고래인 행동인데 문화, 의례는 언어도 그렇고 중국 그게 남아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력은 소개를 안고 있습니다. 쭉 지나가고요. 노적건국, 그 다음에 자시국, 뭐 석국 그러면 이건 너무나 역사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요. 이런 국가 지명들은 가능하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국. 바람국도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페르가나는 한혈마. 한혈마는 진짜 천리마. 그럼 이해되시겠습니까? 장건이 가서 여러 역할을 했지만, 그런데 이 지역도 통과를 해요. 근데 말이 뛰어가면서 막 이게 피 같은 게 흘러요. 근데 엄청 빨라, 크고. 우리가 봤던 말과는 개념이 달라요, 종자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천마, 하늘천. 천마의 자손인 말이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 말을 대규모로 나중에 3만 마리까지를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도 해요. 준이 많이 해서. 결국 이게 뭘까요? 장건이 보고를 했고 말이 왔고 지금으로 치면 F-22가 왔단 말이에요. 6.25 때로 보면 탱크가 왔어요. 3만 대가. 그럼 전쟁 판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건이라는 인물은 중간에 약간 찌질한 역할도 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분의 집요함, 이분이 역사판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이 바로 페르가라는 지역인데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는 대계곡 분지예요. 계곡형 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묘하게도 여성이 의사결정을 했다. 여성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거 현장 선생님이 꼼꼼 리스트 아닙니까? 여성이 존귀한 대상이었고 여성이 주요한 사안을 의사결정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뭐 잠깐입니다만 스쳐갔던 느낌은 혹시 이 지역이 여성 제사장 계급들이 아니었을까, 백인에 가까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대에는 백인종의 혈통들이 제사장 계급에 있었던 분들이 많거든요. 보통 이게 이제 편두 문화로 많이 연결됩니다. 신라의 일부 이어지는. 지난번 말씀드렸죠. 흉노는 생긴 게 이럴 거다. 동영상 기억나십니까? 다 잡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를 생각할 때 이럴 거다 이런 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너무 술렁술렁 하는 좀 그런 문화들이 있죠. 다 지도로 다시 합니다. 쇠엽성 출발, 달라성, 뭐라 그랬습니까? 탈라스. 탈라스가 입구입니다. 그 지점이 여기에요. 탈라스. 여기서 누구? 고선지. 왜 우리가 관심 갖냐? 고구려 유민. 이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역시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실제 출생지가 어딘가에 대해서. 여기서 패퇴를 하게 됩니다. 당군이 져요. 그 전에 고선지가 노도처럼 파미르곤을 다 쓸어버렸죠. 토본도 쓸었죠. 물론 토본 본토는 아니지만 파미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지역 영주를 갖다 죽여요. 아랍인을. 성을 뺏은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타슈켄트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아랍 연합군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전투를 벌이는데 아랍군들은 기병 중심이었어요. 여기는 보병 중심. 산악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기병 중심일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애당초. 만났는데 초반에는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지 연합 세력이 나중에 배반을 합니다. 그다음 군사 전략적인 좀 미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로 상대해본 지역이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대상에. 이 동네하고 지금 싸움이 다른데 아닙니까? 서아시아라는 곳은. 그래서 패배를 하면서 이게 또 한 번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서 잡힌 사람들, 돌아온 사람이 불과 1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잡힌 사람들 중에 종이 맞는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기술자가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이상. 종이 기술 넘어갔다? 문명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네? 양가죽 벗겨가지고 글 쓰다가 그거 어떻게 해요? 보관도 어렵고 냄새나죠? 썩죠? 종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똑같아 우리하고 지금 닥지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이슬람 문화권이 여기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천산산맥, 기슬까지.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전에 당연히 이 지역은 불교, 또 조로아스터교, 여러분들이 생각이 쉬운 배화교입니다. 네. 현장 지나갔던 길목에 역시 배화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슬람권이 여기까지 확장이 됐다. 지금 세계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고선지 당시에. 그리고 이들이 천산산맥을 넘어서서 지금 이슬람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신강성. 장안 입구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영하 해족 자치구라고 하는 곳에 또 지금 많습니다. 중국의 바로 삼서성 서쪽에 가면요. 그러니까 삼서성에도 해족들, 이 산골에 가면 태반들이에요. 바로 이 판도가 일어났던 곳이 전투라는 겁니다. 뭐 이건 현장 스님과 직결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루트를 보십시오.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노족건구, 자치구. 자치구는 제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 키우기 딱 좋으니까 이게 페르가나 초원입니다. 경사도 높지 않은 곳을 쭉 올라가면서 대초원이 형성되는 저희가 발한국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학진도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가시는 게 솔도리솔라국. 타직입니다. 타직. 제가 타직이라고 쓴 거면요. 대한민국 땅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우리가. 일본 국땅 이렇게 표현합니까? 타지키스탄은 스탄은 땅입니다. 스탄. 이런 비슷한 글씨 보신 기억 나십니까? 우리가 후민정 공부할 때 뭐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용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있었죠. 어떤 산을 설명할 때요.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접근하고 보시면 이게 상고대사하고 현대사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들 담고 있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타직에 있는 설도리 솔라구, 페르가나 분지 입구, 아까 거기서 좀 내려옵니다. 그 지역에서. 그 다음에 사마르칸트, 이건 뭐 너무너무 유명한 것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마르칸트 하면 우리가 벽화를 보통 떠올리죠. 머리에 깃털을 꽂은 사람들이 사마르칸트 벽화에 있더라 해서 뭐 뉴스에도 종종 나오기도 하고요. 또 뭐가 발견됐다고 바로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대표적으로 배하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장 기록에는 굉장히 여기 사람들이 호전적이고 강했다고 나와요. 스님이 있었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요. 사찰이 두 곳이 있다. 약간 모호한 표현을 썼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나라를 딱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뭐가 있었겠죠. 보여주는 거. 그걸 누가 처음에 써줬죠? 서돌고래 칸. 그러니까 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창국을 출발한 다음에 고창국에 왕이 뭔가 써줬고 지금으로 치면 VIP 프리패스 비슷한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받긴 받았는데 별로 이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승려에 대해서. 폐하교니까요. 그런데 현장 스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기록에는 뭐 담대하면 어떻게 하는데 제자들이 썼으니까 현장 스님 기록은 어느 시기 기록물냐에 따라서 점점 플러스가 많이 됩니다. 논쟁이 없었던 게 막 자꾸 생기고 누구를 제압했다고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뭐 그 정도야 좀 표현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찌 됐거나 현장 스님이 반해가지고 자기가 불교를 믿겠다고 왕했다고 해요. 뭐 그건 일정 정도,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팩트는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계율에 의해서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대법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이거예요. 스님들이 사찰에 들어가려고 하면 불을 놔가지고, 그러니까 불을 놓는다는 표현이 뭐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불을 가지고 일정히 위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불을 놔서 스님들이 사찰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왕이 불제자가 됐잖아요. 사업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과거에 어땠을까? 사찰이 있었는데 스님이 있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이런 아마 조건들이 있었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슬람으로 다 바뀌지만 이런 시기가 사마르칸트란 땅에도 현장 스님에 의해서 이런 종교적인 변형이 있었던 역사가 있었다.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가볍지 않은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지나온 이야기 잠깐 할까요? 어디로 갔는가? 솔도리국, 토갈국. 자, 지금 오시다가요, 루트가 저기 쭉 사막 쪽으로 하죠. 이런 것들이 종종 보여요. 근데 때로는 제가 한 두 곳 정도 도저히 못 찾겠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100% 이분의 행적이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밝혀진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갈짓자가 있는데 이것은 혹시 이제 이렇게 어느 지역을 갔는데 그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가봐야 되겠다 이런 배경들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컨대.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초청하는 내용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루트 또는 지역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왕이 초청을 했다라든가 해서 코스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 지금의 방향이 결국은 아프가니스탄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부터. 나중에 다시 한번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도하라국이라는 곳을 쭉 갔는데 여기 가보니까 금화하고 은화를 사용하고 있더라. 보통 이런 지역들은 고대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은데요. 이 도하라국을 지나서 그 다음에 달밀국이라는 곳으로 가고 쭉 이렇게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활국, 푼두주라는 곳인데요. 이 지역이요, 서돌골 칸 황제의 큰아들이 왕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서돌골의 수도는 저쪽에 있고, 위쪽에 있고, 이 지역, 점점 아프가니스탄 가까운 지역에 장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양쪽에 분점을 해서 일정 정도 지역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 유목민족 투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까라는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지역에 갔더니 왕이 중병을 앓았어요. 부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병사를 했어요. 왕도 몸져 누웠어요. 현장님 가시니까 현장 선생님이 어떤 관계냐, 자기 아버지하고 친구 관계예요. 서열로 볼 때. 그 다음에 국문태 바로 매제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왕비가 국문태 여동생인 거예요. 굉장히 이 활국이라는 곳이 정치공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잡고 있죠. 현장 스님께 이야기하기를 내가 병이 치료되면 스님을 직접 모시고 인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해요. 근데 좀 이따 병이 나와버려요. 아마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부인이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슬픈 건 그 다음에 아들이 배반을 해서 아버지를 시해하고 왕권을 찬탈합니다. 아버지가 병석에 일어난 다음에 새 엄마, 왕비를 얻었는데 어린 왕비예요. 근데 그 왕비하고 눈이 맞았어요. 역사에 종종 있는 일입니다. 다만 기록에는 좀 덜 남아있겠죠. 실제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현장 스님이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머무르십니다.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또 지역이기 때문에요. 인도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요. 이곳에 머무르시다가 이제 더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박갈국, 소왕사성, 별칭입니다. 소왕사성, 왕사성이 어딘가요? 불교인들은 많이 아시죠, 왕사성. 종교가 불교가 아닌 분들은 좀 낯설 수 있고요. 마가다국. 그러니까 불교가 오늘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마가다국 때문에 사실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마가다국, 인도를 통일했던 마가다국의 수도로 왕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소왕사성이에요, 제목이. 이건 이 자체가 불교 이 지역의 센터 역할을 했을 거다라는 거. 이 시기에 이미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모도 보십시오.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많죠. 여기서 불교 스님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던 지역입니다. 역시 여기도 재밌죠. 소승불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국들이 초청을 하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자세한 이렇게 국가별로 하는 부분은 인도 들어가기 전까지만, 인도 초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안 할 겁니다. 자, 쭉쭉 갑니다. 이 지역은 박트리아, 밀린다팡아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밀린다팡아. 밀린다경. 바로 이 지역으로 보시면 되니까. 무슨 이야기냐? 박트리아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잔존 세력이 남아서 자기들끼리 왕국 만들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또 쫓겨가지고, 카슈미르 지역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힌두쿠시 산맥 산골에요. 몇 명, 이를테면 5가구, 10가구 사는 사람들이 얼굴이 백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 알렉산더의 원정이라는 게 이게 또 역사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바로 박트리아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불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지역적으로는 간다라, 더 남쪽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러한 조형 미술, 그 다음에 그 영웅을 보는, 위인을 보는 그런 조형관이 없었으면
오늘날 불상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또 불교가 어떻게 현대까지 남았을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또 우리가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갈국,